안녕하세요. 토게토게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최대한 저의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검은 화면에 자막만 달아서 그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별로 영상 만드는 재미가 없고 영상도 너무 밋밋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신에 또 화면에는 좀 심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귀여운 캐릭터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신청 메시지와 함께 정말 좋은 말들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정말 공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에서 많이 해주셨던 질문들을 가지고 Q&A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냥 크게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취준생 멘탈 관리법이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극복, 멘탈 케어하는 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 주셨어요. 그런데 취준생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영상을 생각하지 않았던 게, 저도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저만의 그런 팁이라고 말씀드릴 게 별로 없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실질적인 팁을 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공감이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좀 공감을 얻은 콘텐츠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더 공감 마음학교의 박상미 대표님이 하셨던 그 토크들 보면서 저는 많이 공감과 위로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방송인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증 이런 거를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최대한 제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보면은 은근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배우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애니원 출신의 공민지 님도 출연을 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는 걸 먼저 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시면 더 좋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저는 명상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명상이라고 검색하면은 유튜버분이랑 같이 앉아서 하는 그런 명상 콘텐츠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자기 암시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듣고 그랬습니다. 사실 움직이는 게 가장 좋아요. 실제로 우울증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운동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찮아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햇살 쬐는 게 가장 좋은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사실 그 친구도 제 마음을 전적으로 100%다 알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 한 명이라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로 종교를 활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 취준할 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종교를 붙든 적이 있기도 한데, 사실 종교라는 게, 신이라는 게 믿음의 목적이지 취업을 하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종교를 수단으로 믿기 시작하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신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나 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좌절감이나 실망감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믿으시는 것도 좋고 의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종교는 수단이면 안 되고 그냥 그 자체로 목적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된 후에 만든 멘탈 관리법인데, 본인만의 힐링 타임을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의 힐링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전에 불 끄고 캔들 틀어놓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장작불 타는 소리랑, 그리고 또 잔잔한 피아노 곡이랑 동시 재생해서 틀어놓는 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아니면 다이어리 쓰면서 뭔가 몽글몽글한 감성을 느끼는 거, 이게 저의 힐링 포인트고 힐링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취준생 분들도 그렇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하루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시간, 내가 이걸 하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거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그런 거를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 마시는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기는 한데 항상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영상을 보면서 수동적으로 되는 게 있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영상을 찾지 못하면 계속 그걸 30분이고 1시간이고 서칭을 하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소모적이고 감정을 다 풀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방법에 뭔가 자신만의 그런 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준생 루틴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공유를 드릴 게 없어요. 저도 되게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짧게라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비시즌, 흔히 말하는 1, 2월이나 아니면 7, 8월 이런 방학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인턴이나 알바 같은 거를 하면서 스펙도 쌓고 겸사겸사 공백기도 줄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도 항상 자소서 쓰는 거나 인적성 공부하는 거는 게을리 하지 않았거든요. 공기업은 블라인드다 보니 공백기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인턴이 없으시다면 인턴을 하겠지만 인턴이 이미 있으시다면은 굳이 더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대신에 NCS나 전공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 취득하는 거 목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9월 이렇게 본격적으로 채용 시즌에 돌입하는 때에는 정말 자소서를 정말 열심히 썼었고 그리고 4월, 10월 이쯤에는 한창 인적성을 보러 다닐 때잖아요. 그래서 인적성 공부를 하는데 중견기업 자소서가 뜰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자소서를 여전히 굉장히 많이 썼었고 그리고 5월, 11월 이때도 대기업 면접을 보러 다닐 때인데 또 중견기업 인적성을 보러 다닐 때예요. 그래서 인적성 공부를 여전히 하면서 채용 공고도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소서도 계속 썼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자소서는 항상 디폴트였어요. 그 위에 겹겹이 뭔가 더 항상 더 있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루 일과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소설닷컴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고가 있나 확인하고 쓸 거 있는지 체크하고 그래서 한창 시즌일 때는 진짜 하루에 많으면 자소서 5개, 6개까지 내고 그랬는데 이때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시즌에는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공기업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공부량이 너무 많기도 해가지고 자소서 내는 수를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한창 공부할 때는 그냥 며칠에 자소서 1개, 2개 쓸까 말까 그 정도로 썼었고 공부할 때는 되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 저는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9시, 10시에 시작한 거면 제 딴에는 조금 빨리 시작한 편이었고 평소에는 점심 먹다가 2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10시 넘어서까지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딱 10시 정도까지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 루틴이라고 말할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소서 쓰고 공부하고 그날그날 할 일에 따라서 그냥 조합의 차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는 별로 참고해도 좋을 것 같진 않고 전에 댓글로 어떤 분이 아침에 9시부터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도 9 to 6로 일하잖아요. 일이 더 남으면 야근을 하기도 하고 더 빨리 끝나면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취준하실 때도 뭔가 본인만의 시간을 먼저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내면 내가 잘해서 더 빨리 끝낸 거니까 그냥 맘 편하게 쉬시면 되고 다 끝내지 못한 거면 직장 야근하듯이 더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본인의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다 끝났을 때는 공부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본인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가지고 약간 조금 힐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저는 면접 하루 전에는 공부를 안 하고 면접 준비만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면접 준비라고 그렇게 크게 할 게 별로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면접 하루 전은 그냥 면접 핑계로 거의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회사 생활은 어떠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동안 영상이나 댓글로도 많이 말씀을 했듯이 사실 저는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밀로 하려고 하거든요. 저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진짜 이유는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실까 봐인 게 크거든요. 왜냐면은 회사에서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라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솔직히 말하면 입사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 회사와 제 일상을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 같기도 하고 회사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정립이 되기도 했고 하여튼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에서 크게 질문을 주셨던 점은 크게 이 3가지였고 딱히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축복하세요.